안녕하세요. 김영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4년간 부동산 흐름을 보면 4에서 6월 이 3개월간 집값 하락장과 그리고 또 7월 이후에 하반기 폭등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퐁당퐁당이죠. 지금 흐름을 보면 전국적으로 4월에서 6월에 초급매가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렇지만 집값 거품이 워낙 심하여 초급매는 쌓이는데 매수자는 실종이 된 상황이라 하락이 쭉 이어질 수 있으므로 흐름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분위기가 확 꺾인 상황에서 전국 아파트 값이 수억씩 내려가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 아파트 수억씩 대추락, 초급매에 쌓여도 매수 숫자는 완전 실종. 자, 이제 투기에 서서히 마침표가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투기 세력들이 이 아파트 있죠. 보이는 아파트를 많이 매입을 했는데 이제 거의 끝장까지 온 것 같아요. 자, 이제 집값 하락 추세 2년 이상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장 집값이 싸다고 하는 3에서 5월 이 사이를 보면서 잡아야 할까요? 먼저 집값 하락 추세. 매수 우위 지수가 8개월 최저치입니다. 100 이하면 파는 사람이 불리해요. 자, 그리고 100 이상일 경우는 사는 사람이 불리하고, 보면 100 이하 매도자, 파는 사람들의 매물이 막 쌓이고 있는 거야. 자, 매수 우위 지수가 100 밑으로 떨어져서 서울은 79.8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이제 경기는 98.5, 인천만 100 이상이에요. 112.6, 인천만 불 달았어요 지금. 자, 부산 57, 대구 76, 끔찍하죠 지금. 대전은 91로 그나마 아직도 좀 버티고 있고, 세종 33, 세종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나마 그렇다고 폭락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완전 사라져 버렸어요. 대전이 조금 멈칫거리면 이제 세종도 막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한 집값이 2년에서 3년 빠지면 얼마만큼 빠지느냐? 50 이하로 다 떨어져요. 50 이하로. 지금은 50 이하는 아니고 100 갓 미치죠. 자, 매년 4월에서 6월 집값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7년 이후에 14년간 통계를 봤더니 4에서 6월이 가장 낮았어요. 2017년 이후, 즉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도 봤더니 4월에서 6월이 가장 낮았어요. 즉 여러분들이 금매를 잡는다면 이제 이번 달부터 6월 이 사이에 선거 전후로 흐름을 보면서 금매 잡으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금매 막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자, 2사 대책 이후에 하락세 보이고 있다는 게 그 증거예요. 자, 집값 하락 추세가, 그런데 최근 4년 동안 보면 7월 이후에 꼭 여름만 되면 하반기 이후에 폭등을 해버렸어요. 왜 그럴까? 또 재현될까요? 아니면 이 상반기 흐름이 처음으로 쭉 이어질까요? 2017년 이후에 상고하저 그러는데, 즉 상반기 때는 좀 비교적 약하고 하반기 때는 자, 상반기 때는 약하고 하반기 때는 높다. 상저하고죠. 자, 여름 폭등장, 특히 여름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비싼 이유예요. 세금 줄이려고 상반기 매물이 집중된 까닭도 있어요. 즉 왜 4월달, 5월달 왜 이렇게 좀 6월달이 약하냐? 세금 때문에 그쪽에 매물이 집중된 거야. 근데 7월부터는 또 강해지는 이유가 털 매물들이 싹 사라져서, 매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단기로 본다면 4에서 5월달, 즉 이번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 정도가 하나의 잣대가 돼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2에서 5년 후를 기다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비싼 것들. 지금 상주장 매수, 이것만은 반드시 피해라. 뭐 요즘 안 피할 게 있겠어요. 근데 특히 잘 보세요. 자, 2022년, 여러분들 지금 2021년인데 어떤 것들은 일찍 뛰었고 어떤 것들은 작년에부터 뛰었어요. 특히 2020년 하반기부터 뛴 것도 있어요. 자, 보세요. 2020년 이후에 뒤늦게 폭등한 모든 부동산은 안 좋아요. 왜 2014년부터 상승장이었는데 그 늦게 뛰었을까요? 안 좋으니까 늦게 뛰는 거예요. 아파트가 됐든 그 지역이 됐든 다 마찬가지. 그것도 2020년도 구분하는 거예요. 2020년 상반기에 뛴 것들은 그나마 좀 봐줄 만해요. 근데 하반기
즉 작년 막 여름부터 뛴 것들은 안 좋아요 별로. 또 최근에부터 막 날아가는 것들은 더 안 좋습니다. 왜? 입지가 안 좋으니까 이제 뛰는 거야. 두 번째, 1년 상승률이 50% 이상 모든 부동산 4억이었던 게 6억 이상으로 갔다. 이건 별로 안 좋다고요. 근데 경기도 쪽은 4억이 8억 뛰고 5억이 막 4억이 8억 뛰고 5억이 9억까지 치고 간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안 좋아요. 왜 50% 이상 넘으면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1년 상승률이. 이건 거품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한 70%는 이렇게 뛴 것 같아요. 황금성이 떨어져서 거래가 적은 모든 부동산. 이 황금성이란 말은 정말 중요해요. 부동산의 생명을 딱 한 가지로 짚어라 그러면 황금성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아닌 걸 잡으면 안 돼요. 안 팔리고 영락없이 평생 거기에 묶여버리니까 오히려 무주택만 또 못해요. 아파트 아닌 것들 그래서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거래가 적은 것들,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본금이라든가 자기 수입에 비해서 대출이 많은 모든 매입, 이것은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전세가율, 돈은 3억밖에 없는데 9억짜리를 잡는다든가, 전세 끼고 투자하게 되면 좀 자기 대출 안 나가니까 안전한 줄 착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이자만 안 나갈 뿐이지 전세비 돌려줘야 하는데 집값 떨어지면 전세값 떨어져가지고 받아가지고 줘야 하는데 너무 떨어져서 전세값이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경매당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조심하세요. 양도세 때문에 매도 늦추는 다주택자.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주택자들이 왜 안 팔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죠. 막 4억 차익이 있다면 3억을 세금으로 내면 그거는 좀 그렇긴 해요. 아무튼 차익이 크지 않으면 던지는 게 좋습니다. 지역별로 가격이 비싼 모든 부동산은 안 좋아요. 랜드마크가 됐거나 비싼 것들, 절대 가격이 비싼 거 뭐 15억, 20억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안 좋다. 자, 물량폭탄 최대의 피해가 어딘 줄 아세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량폭탄의 가장 큰 피해, 인구 감소의 가장 큰 피해는 지방입니다. 또 집값도 비싸요. 지방광역시. 그 다음 수도권 외곽도 좋지 않아요. 자, 상주장 매수 고위험군이었어요. 자, 이재명.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만 놓고 본다면 이재명 이분이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과거에 성남시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 했을 때도 공약을 보면 잘 실천도 하고요. 제가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쪽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폐지 이유. 이분이 또 임대주택 사업자 특혜, 임대주택 사업자 아파트는 폐지됐잖아요. 근데 특혜를 없애라. 왜? 주택시장이 교란되고 집값 폭등 주역이고 생활 필수품 이걸 투기자산으로 불로소득 거둔다 이거예요. 당연한 것 같아요. 동감합니다. 임대 폐단, 임대주택 사업 이거 폐단이요. 160만 채 규모로 너무 양이 많아. 물론 아파트보다는 이제 아파트 아닌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너무 많아요. 임대주택 전체 다 공개해야 하는데 공개도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의식주, 여러분들 의식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자, 주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요. 불로소득의 창구입니다. 물론 현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미친 짓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원상복귀를 시켜야 돼. 실제 행동은 이겁니다. 자, 세제 혜택 취소. 혜택을 없애야죠. 당연히. 지금도 안 없어지고 있잖아요. 말소 기간까지 딱 기다리게끔 만들잖아요. 금융 혜택 제한을 둬야 합니다. 빚내서 갭 투자해가지고. 자, 문제를 적극 돌파하려고 하는데 이제 소란스러우니까 이거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야. 소란스러우니까. 자,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한 말이에요. 또 부러지죠. 다음, 부동산 대폭락 진짜 위험하다. 이 그래프는 몇 번 봤죠. 자, 지금 하향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0이야, 0.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4월, 6월이 변곡점으로 이게 이때 집값이 많이 좀 가장 낮았을 때인데 지금 어김없이 3월달, 4월달 되는 시점에서 0 근처까지 왔어요. 사실상 지방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매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0 이하로 출하하겠다고도 보여져요. 뭐 시세만 플러스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3개월 또는 2개월 동안에 대세 하락으로 완전 쭉 갈 거냐?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아니면 옛날처럼 떨어지는 척 하다가 폭등할 거냐? 꼭 여름만 되면 폭등했잖아요. 이 두 개의 갈림길인데 만약에 또 폭등한다면 이때 잡는 게 맞고
떨어진다면 잡아서는 안 되겠죠. 근데 확률적으로는 올해만 놓고 보면 또 폭등할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한 거 맞아요. 왜? 지금 7년째 뛰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부동산 매매 전략, 매수자는 4, 5월 달, 이 6월 달 이때 금매를 판단해라. 선거 이후에 부동산 대책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자, 모 정당의 후보가 압승을 거둘 것 같은데 그러면 자, 정권이 뺏긴다는 위기감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지 나도 모르겠어요. 자, 솔직히 자업자득이라고 봐요. 지금까지 집값이 이렇게 폭등한 거에 제가 얼마나 많이 경고했습니까? 집값 잡아야 한다고. 근데 쇼만 해대고 집값 안 잡고 소극적이고. 지금 20대가요. 원래 모 당 지지율이 거의 막 60, 70%, 70%인 거 아시죠? 근데 지금 이번에 보궐선거 보면은 오히려 70%는커녕 30%로 역전됐어요. 이 젊은 층들이 왜 역전됐다고 보십니까? 오만방자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선거 이후에 부동산 대책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고가 아파트 영끌 갭 투자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꼭 이렇게 간다는 보장이 없고 가더라도 올해나 내년 초가 마지막일 것 같으니까. 자, 지역별로 5억 미만 아파트 좀 싼 거 중심으로 얘가 데미지가 적잖아요. 비싼 것들은 안 하는 게 좋고 비아파트라든가 아파트가 아닌 거라든가 다주택자들은 이제 차익을 보면서 매도도 판단해라. 6월부터 또 양도세도 올라가잖아요. 자, 이제 근거자료 보여드릴게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집값 사실상 마이너스 전환. 여러분들 이거 노멤버 작년 11월 달 보면 어우 진짜 빨갛네.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 구별로 쭉 나왔어요. 작년 11월 달이 제일 뜨거웠어요. 12월 달도 좀 뜨거웠네요. 근데 열기가 조금 식어가고 있죠. 자, 그다음에 1월 달, 2월 달, 3월 달 보세요. 말만 지금 플러스지 지금 어때요? 완전 파란색 많이 생겼죠. 지금 이 색깔로 바뀐 거예요. 3월 달 보면 서울이 실질적으로는 플러스지만 자, 버티고 있어서 그렇지 이제 거래되면 마이너스 거래가 좀 더 늘어났다 이거예요. 4월 달, 5월 달은 더 심각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번엔 부산이 이만큼이고 대구가 이만큼이에요. 인천이 이만큼입니다. 부산, 대구, 인천을 보겠습니다. 먼저 부산하고 대구는 비슷해요. 자, 지금 작년 자 4분기 자 악토버 보시면 한 10월 달에 제일 뜨거웠네요.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작년 이제 11, 12월부터 조금씩 열기가 식어갔다가 다시 또 뜨거워진 듯 하더니 또 엄청 파란색이 늘어났죠. 이게 자 3월 달 현재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비교하면 확 바뀌었죠. 분위기를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도 모르고 지금 매수하는 사람들 좀 이해가 안 가요.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인천은 다릅니다. 꾸준히 빨간색 여기 보세요. 꾸준하죠. 좀 뭔가 약간 연해진 듯하더니 다 또 시뻘개졌어. 자, 그러면 왜 인천이 이렇게 뜨겁냐? 제가 인천 지금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왜 뜨겁냐? 전국에서 제일 낮아요. 오히려 서울 옆에 붙어서 광역시에서 1등을 해야 하는데 1등은커녕 부산, 대구, 대전, 광주보다 집값이 낮아. 그러니 뛰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서울 월별 아파트가 변동률 보면 일단 4, 5월, 6월 달에 이때기가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락폭은 1, 2, 3월 달이 더 커요. 그렇지만 이때도 하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4, 5, 6월이 더 가격은 쌌다. 2007년부터 2021년 14년간도 그렇고 특히 최근 이제 문재인 정부 2017년부터죠. 이때 이 네모박스를 보세요. 보면 자, 이 부분이 역시 바닥이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7월부터 다시 폭등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폭등했는데 이번에도 그게 또 이어질 것인가는 봐야겠죠. 자, 그다음에 서울 주요 아파트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음마 아파트, 뭐 가락동의 아파트들. 올해 서울 아파트 상승 추이 한국 부동산원만 봐도 자 2월 1주부터 지금 3월 4주까지 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마 4월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생각보다는 급매들이 나올 것이다. 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 1차 후보지가 선정됐죠. 발표됐습니다. 다음 2차 후보지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전화가 좀 많이 오죠. 재건축 혹시 이거 역세권 근처인데 이거 괜히 공공으로 돼가지고 현금 정산되는 거 아닙니까? 재건축은 여기 보세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특히 뭐 대단지 재건축이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죠. 주로 재개발이 해당되고 역세권 인근에 또는 미니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주로 해당되지. 딱 나왔잖아요. 앞으로 2차 발표돼도 그럴 것 같아요. 후보지.
역세권 9개 구역, 그 다음에 중공업 2개 구역, 저층주거 10개 구역. 역세권 쭉 봤더니 가산 디지털역 인근, 방화역, 쌍문역, 영등포역, 연신내, 녹번역, 세전역 그 인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공업, 여기는 도봉구, 창동 일대죠. 그 다음에 저층 주거지역 봤더니 도봉구, 동구, 영등포구, 은평구. 여기 보시면 쌍문 1동, 방학 2동 그 일대, 구 신갈 2구역, 4구역, 15구역. 그 다음에 은평, 녹번동, 불광, 그 다음에 구 수색 14구역, 불광 320-32, 구 증산 4구역. 즉 기존에 이제 뉴타운 일대도 좀 포함되어 있죠. 전국의 역세권 중공업지 2.5만 가구 약 21곳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2.5만 가구 21곳. 그리고 주로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자, 이제 절반이 무주택자인데 3기 신도시 로또 분양 이건 뭐 당첨되면 5억에서 10억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 같은데, 자, 이게 보시면 영구임대 10%, 자, 행복주택, 그리고 임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냥 공공분양이 한 25% 정도, 그리고 민간분양 또는 임대가 40%, 대충 둘이 합쳐서 약 65%가 여러분들이 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30대 거의 절반이 부모집에서 캥거루족이라고 들어봤죠. 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보세요. 부모와 동거하는 게 30대가 거의 50%가 넘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리고 비취업, 취업을 못한 사람 42%, 이런 사람들이 부모 동거가 많네요. 취업한 사람들, 회색, 1인 가구, 이런 경우는 본인들이 이제 주로 월세를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취업을 못한 사람들이 부모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 꼭지점이 뭐냐면, 자, 분양이나 입주가 최고치에 다다랐을 때 집값이 폭락한다 이거예요. 이제 올해 2021년은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이제 3기 신도시 택지지구 2, 3년 후에 본격화되잖아요. 그때가 아마 최고 바닥이 될 가능성이 커요.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국토연구가 이사 대책 이후에 10년간 엄청나게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게 2020년이에요. 20년 이후에 21년까지는 조금 매물이 좀 줄죠. 그러다가 해마다 약 30만 호 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언제가? 2021년에서 2026년이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3기 신도시 택지지구하고 맞물려서 부동산 개발 공약, 서울 재건축 들썩, 상위 아파트 거품 폭등. 보시면 이번에 공약을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후보들이. 사람들 표 찍어주면 안 돼요. 누가 됐든. 특히 재건축 들썩거리잖아요. 여기 보세요. 노원구, 영등포구, 양천구, 송파구, 강남구 다 재건축이 밀집된 곳들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지금 보시면 자, 밑으로 내려왔을 때도 보세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전국 상위 20% 아파트가 첫 10억을 돌파했다. 자, 5분위까지 나눴을 때 5억짜리가 10억이 됐네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2년간 쭉 집값이 더 치고 오른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뭔 소리, 이제 폭락할 때가 됐다. 지금 아직도 상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 부동산 매수의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졌으며 일부 지역은 50 이하로 추락하는 등 부동산 추세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 후보자들이 집값 띄우기에 여념이 없고 집값 불안감으로 영끌 매수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